소유라고 하는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내 취향대로 이걸 내가 즐기는 거야. 3년, 4년 동안도 화장품 정기 구독을 했었어서 규모로는 당시에는 작지는 않았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최근 모든 산업을 관통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표현이 구독경제입니다. 우리가 신문 구독, 우유 배달 이런 아이템들이 초기 구독 모델이었다면 요즘은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캔맥주, 전자책, 과일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꽃다발 구독 서비스로 일찌감치 구독 경제 시장에 뛰어드신 꾹가의 박춘하 대표님을 모시고 구독 경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직접 하시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지금 확산이 되고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독 경제의 개척자, 퍼스트 무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구독 경제가 직접 하고 계시는 당사자로서 구독 경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구독 경제라고 하면 이전에는 되게 소유 중심의 경제였잖아요. 내가 차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근데 소유라고 하는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뭔가 내가 구독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는 형태로 공유 형태이기도 하고요. 라이프스타일을 추천받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게 구독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꾹가를 시작한 거는 언제 시작하신 거죠?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한 7년, 8년 정도 해오고 있죠.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독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게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더 큰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기존과 완전 다른 방식의 경제가 일어나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꽃을 구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의미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다 보니까 우울해지기도 하고 봄이면 나가서 꽃을 봐야 되는데 못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도 많은 분들이 더 꽃을 구독하기 시작한 계기가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좀 걱정이 많았던 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꽃 수요가 많이 사라지니까 예.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 반대로 일상에서 꽃을 즐기자라고 하는 메시지들도 많아졌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꽃 수요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집에 심한 나라는 갇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요가 는 품목 중에 하나가 꽃이라고도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회사 이름이 꾹가인데 꾹가는 네. 어떤 뜻인가요? 꾹가라고 하는 네. 단어는 사실 핀란드어로 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핀란드어로 어떤 네. 또 그 타이틀을 접할 기회가 있었군요. 원래 보통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꽃집이라고 하면 무슨 플라워, 무슨 블룸, 뭐 플레이를 이렇게 짓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꽃집과는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였고, 네. 당시에 북유럽 인테리어가 엄청 좀 인기가 많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꽃을 선물이 아니라 인테리어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핀란드어를 선택을 한 거였죠. 앞서가셨네요.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인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이름에서도 이 플라워 서비스, 네. 꽃 배달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름 바꾸신 거 아니죠? 네, 원래 본명이 박춘화인데 부모님이 어릴 때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릴 때는 되게 후회 많이 했거든요. 막 왜 이름 내가 안 바꿨을까. 결국은 꽃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맞다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딱 이런 경우 운명적인 거라 그러나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거 딱 그 선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구독 경제 모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전자책이나 캔맥주나
또 과일 얘기했지만 얼마나 지금 확산이 되고 있나요? 저는 사실 구독 경제를 2011년도에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화장품 정기 구독을 가장 먼저 했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미국의 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에 어떤 말로 번역할까를 고민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8년,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구독이라고 해도 잡지가 아니라 물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시고 컨텐츠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뭐 옛날 우유를 구독한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되게 많은 단어들이 뭐 컨텐츠다 구독하고 있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어, 아니면 캔맥주, 자동차, 뭐 꽃 이런 식으로 어휘 자체가 많이 확장을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미디어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구독이라는 용어가 그죠? 예, 맞아요. 미디어에 네. 특화된 용어라서 저도 참 빨리 수용이 잘 안 되는 용어인데 네. 지금은 이제 너무 이렇게 일상에 지금 침투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꽃을 구독한다고 하면 컴플레인이 많이 왔었어요. 불만이. 그러니까 왜 잡지가 안 오냐. 라는 말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잡지를 받아본다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그 안에 꽃 사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보면 많이 변했죠.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이 보실 때도 야, 이게 구독 경제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구나. 이런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구독 커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2년, 13년 정도는 반짝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고 한 3, 4년 동안 거의 막 수면으로 내려가 있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구독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상을 해 있는 상태라서 네.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주로 그 꽃을 이렇게 구독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주로 그러니까 특정 꽃을 이렇게 많이 뭐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이용하는 겁니까? 일단 다양하게 받아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일상에서 꽃을 소비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졸업식이나 뭐 생일에만 받아보는 게 사실 꽃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꽃의 종류를 다양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의 서비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철에 딱 제일 좋은 꽃을 다양한 색감으로 2주마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네. 한 6개월만 받아보셔도 1년 받아보셔도 아 내가 몰랐던 꽃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니면 이 꽃을 보면 그때의 계절의 생각이 난다던가 그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게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다발도 필요하겠지만 한 송이를 원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한 송이 단위도 배달하시나요? 저희 한 송이도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한 송이가 사실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포장이 좀 과해지고, 근데 이 과해진다고 하는 게 환경적으로 사실 이슈가 좀 많아져서 지금은 다발 위주로만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네, 아마 1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발 위주로 구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꽃은 이제 방금 계절 말씀하셨는데 계절과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 재배 환경에 좀 상당히 민감한 할 텐데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 국가 입장에서 전략도 그렇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도 사실 꽃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꽃을 강남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택배로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택배로 꽃이 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많은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어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포장재를 바꾸기 시작하고, 더 올라가면 안에 뭐 아이스팩을 넣는다던가 습기 제거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있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워지면 아예 그냥 발송을 안 하고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품질 이슈가, 계절에 따른 품질 이슈는 사실 많이 적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접 생산은 당연히 뭐 안 하시겠죠? 화훼업계하고 손잡고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의 꽃들은 도매 시장에서 수급을 하고 있고요. 도매 시장에서? 네, 네. 그 꽃들을 직접 만들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걸 뭐
가공까지는 아니고. 네, 보통은 네. 꽃을 어레인지 한다고 하고요. 그냥 꽃 네. 잡는다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꽃다발을 웨딩 부케처럼 부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작업은 저희가 해서 최종 꽃 형태를 만든 다음에 보내드리는 거죠. 꽃의 그 지금 배달하는 꽃의 종류 네. 몇 개나 됩니까? 우선 꽃 품종으로 따지면은 거의 모든 종을 다 보내드리고 있기는 한데, 꽃 종류로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셨을 때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꽃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독만 생각하시면 사이즈별로 뭐 제일 작은 거, 중간 큰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4가지 종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죠. 15개에서 20개 정도. 가장 많이 나가는 꽃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딱 제철에 맞는 꽃을 제일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제철. 지금은 사실 벚꽃이 이렇게 펴도 가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선보인 거는 벚꽃 에디션이라고 벚꽃에 들어간 꽃다발을 만들어요. 그럼 물에 꽂아 놓으면 한 며칠만 지나도 이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좀 왜 못 나가는 것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철에 맞는 꽃이 가장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꽃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마케팅 팀에서는 그 뷰티 트렌드, 패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컬러들을 조합해서 플로리스트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이런 꽃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참고해서 꽃 디자인을 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트렌디하게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단가 그 밴드라 그럴까요? 네네네. 그거는 어떤가요? 단가는 저희가 꽃별로 지정해놓은 원가율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계절에 따라서 막 엄청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 뭐 이 시장에 영향을 받는 업자이기 때문에 네. 100% 맞추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꽃 다발을 만들 때 적어도 한 10개에서 20송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얼굴이 큰 꽃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가 다 낮을 때에는 정말 다 좋은 꽃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실 때는 최대한 만족감을 똑같이 갖되 원가율을 최대한 맞춰 보려고는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7년 차인 것 같아요. 네. 창업하신 지. 네. 그러면은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래도 빠르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요. 예. 지금은 월 10억에서 15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연으로 따지면 올해는 100억에서 음, 120억 사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단위인데 그 몇 분이나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한 달에 만들어서 내보내는 꽃이 5만 다발이 넘을 거거든요. 예, 5만 다발, 6만 다발 정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예. 그죠. 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꽃을 이제 예.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이 좀 일상화,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국가가 시장을 열어놔서 다른 그 업자들도 또 이렇게 예, 경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생겼습니까? 네, 많이 생겨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직원들의 일종의 비전, 예. 소망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 일상에서 꽃을 구매하시고 즐기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예. 저희가 그 문화를 혼자 만들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도 마케팅 열심히 하고 거기도 마케팅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꽃 만들고 네, 그래야 한국 화훼 시장이 훨씬 전 커질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커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죠. 시장을 같이 키워가자. 네, 예. 그죠. 그렇더라도 선발 주자니까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방법들, 방안들을 계속 내놓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차별화. 저희도 계속 매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꽃 혹은 더 오래가는 꽃을 선보일 수 있을까의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꽃을 즐기시는 법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식 때 꽃을 받아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방에 두고 그냥 죽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꽃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꽃을 나눠놓고 어떻게 물을 갈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는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유통 대기업하고 이렇게 협력도 하던데 네네.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시장을 B2C, B2B로 보잖아요. 근데 예. B2C는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꽃을 살까 알겠지만 저희한테 관심 있는 B2B 영역은 기존에는 기업들이 꽃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상식 때 주는 정도였고 맞죠. 근데 꽃이라고 하는 재화를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과자 회사와 같이 과자와 꽃과 콜라보한 것도 냈고요. 콜라보. 예. 그리고 우유 제품을 밀크티 상품 같이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요. 예. 어떨 때는 그러니까 신발이랑 꽃을 같이 콜라보한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방식으로 기업들한테 꽃을 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콜라보가 생겨나는 거 보니까 확장성이 예, 좀 그럴 커지지 않을까. 네, 저도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과의 협력은 최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래되셨습니까? 2017년 정도부터 아, 그렇군요. 천천히 시작을 해왔고요. 예. 근데 기존에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꽃이라는 컨텐츠 너무 좋잖아요. 봄이라고 하는 컨셉도 있고 그런데 기업에서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품질이 똑같아야 되고 내가 하루에 뭐 3,000다발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모 있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에게는 이제야 뭔가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해서 상품을 낼 수 있는 그래도 결제까지 나와서 좀 최종 승인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구독 경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네. 시작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규제 측면에서도 좀 뭐 애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처음에 저희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한국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카드를 한번 결제를 하면 결제 끝나고 물건이 오잖아요. 이게 그냥 저희가 아는 형태의 구매인 건데 구독 서비스가 처음에 어려웠던 게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언제 발송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독일을 잡지도 원래 정해져 있죠. 한 달에 월간 잡지면 이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카드 결제사에서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거절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독이란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상품이 이렇게 나가고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이 방식을 설득하는데 꽤 오래 걸렸었죠. 어떻게 이 꽃 구독 경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14년도에 관심이 있었던 건 뭐 꽃은 그냥 일반 사람들 정도로 좋아했었던 거고 신기했던 게 다른 나라에 가면 꽃을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막 집에 다 꽃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 꽃 매대에 막 가득했던 게 저녁이면 다 빠져 있고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일상에서 꽃을 막 살까 즐길까였거든요. 그래서 구독 경제를 그때 생각해 보니까 꽃다발을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다 와서 물어봐요. 너 무슨 날이야? 누가 줬어라고 물어봐요. 이거 선물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꽃을 받았을 때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 꽃을 즐겨. 그러려면 구독 경제라는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 그냥 꽃 좋아서 구독해 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의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꽃을 좋아하니까 내 취향대로 이걸 내가 즐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보내주는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꽃으로는 이제 처음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기존에도 원래 그 전에 3년, 4년 동안도 화장품 정기 구독을 했었어서 사실 아시아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아이템으로? 그때는 화장품을 샘플 혹은 미니어처를 5개씩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매번 쓰는 화장품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큰 매체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알기도 어려웠는데, 뭐 해외에서 되게 니치하지만 잘 나가는 브랜드를 하나씩 모아서 만들기도 하고, 어느 회사의 신제품의 미니어처를 모아 5개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월 보내드리면 한 1년 정도 받아보시면 이 전체적인 화장품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기 좋았죠. 그 모델을 시작을 했었고요. 화장품으로 먼저 구독 경제를 비즈니스를 작게 시작하셨었군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M박스 예, 맞아요. 그 회사가 그런 비즈니스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은 그거보다 1년 전에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사실 독일에서 투자를 받았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크게 뭐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규모로는 당시에는 작지는 않았었고 본의 아니게 21년도부터 구독 경제를 계속 해왔죠. 그러면은 원래 하셨던 화장품과 꽃을 좀 이렇게 또 콜라보하는 구독 경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네. 이렇게 7, 8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부침이 있잖아요. 근데 네. 꽃가가 잘 될 때는 본질에 집중할 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꽃을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딱 그쪽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질에 집중할 때 중요한 말씀 같은데 혹시 구독 경제에 관심 있는 그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구독 경제를 시작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뭐 정기적으로 뭘 보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주문했을 때 꽃을 보내주는 비즈니스였으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도기를 정기 구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싸니까 받아봐가 아니라 나는 면도 날을 2주마다 갈아서 나의 그루밍을 하는 남자라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꽃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이게 내 옆에 있어서 나의 여유를 주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좀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런 감각 경험을 드려야 구독 경제 서비스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여전히 한국은 꽃을 즐기는 문화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저희보다 화훼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건 일본이 일상에서 꽃을 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한테는 여전히 계속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지만 네. 더 이렇게 뭐 우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더 여유를 즐기면서 이 꽃 구독 경제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구독 경제 산업의 그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 경제 시장을 좀 키워야 되는 측면에서도 우리 국가 박준하 대표 같은 분의 활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을 위해서도 이 꽃 구독 경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슈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